괴로워하다. 우리들의 개발 이야기. 바이버그. 안녕하세요, 원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시죠? 저 진짜 엄청 힘들어요, 요즘에. 근데 약간 얼굴 봐도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저 지금 기존 서비스 리뉴얼에서 런칭하는 일정이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2주 뒤에 지금 2주.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기존 서비스 그래서- 리뉴얼 런칭이신데 몇 개월 네. 풀잭이었었는데요? 총 지금 이제 4주 됐어요. 4주, 6주짜리 풀잭이에요? 네. 안 돼.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일단 기획서에서도 기능 일단 미룰 수 있는 거 다 미루고 진짜 딱 오픈에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런칭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요즘 진짜 그쵸. 고생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QA를 못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못하지 않아요? 아, 그게 거의? 문제예요, 진짜. 그게 진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QA를 해야 되는데 뭐 진짜 도저히 안 되면은 일정은 조금 더 미뤄지겠죠. 근데 네. 디자인도 밀리고 퍼블리싱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그 지금 상황이 말은 너무 안 좋은데 제일 먼저 지금 기획이 밀렸다는 소린데. 저는 지금 백엔드 API 서버 개발하고 있는데 저도 엄청나게 지금 진도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요즘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생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짜 2주 뒤에 영신님 여기서 녹음할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근데 2주 뒤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런칭 주간에는 런칭 주간에는 녹화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야근해요? 근데 야근을 안 해요. 약간 그래요? 이제 회사에서 약간 그 가치관이 야근은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스탠스라서 야근을 허락받고 신기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인 것 같긴 한데 돈은 안 줄 테니까 음. 완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프로젝트 완전히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서 짜고 있는데 약간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힘들어요. 네. 기존에 그냥- 서비스가 있었어요. 운영 중이에요, 지금.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그 옛날에 배달의 민족 아시죠? 초창기, 완전 초창기. 네네네네. 그때 이제 고객들이 전화 걸면은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객들이 전화 걸면은 그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니다. 고객들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은 직원들이 그거를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IT 서비스로 이제 리뉴얼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쉽지 않아요. 리뉴얼이라는 게 그냥 서비스를 아예 바꾸는 리뉴얼이었네요. 아예 로직 자체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완전히. 너무 개발은 너무 그냥 빡세는데. 처음부터 하는 거고. 와, 쉽지 않아요. 6주짜리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2주 만에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묘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발자들 오, 약간 개발자 특성인가? 그냥 뭔가 이거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일주일 전에 마감 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QA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음, 음. 굉장한 리스크가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힘들겠네요. 네. 뭐 그래도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가고 있긴 한데 런칭 전에는 지금 포기했던 거 다시 다 수습해야죠. 그래도 어떻게든 됩니다. 사람이란 건 어떻게든 되는데 그럼요. 서비스는 어떻게든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는 게 문제죠. IaaS 뭔지 아세요? IaaS? IAS가 아니라 IAC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제 서버 인프라도 시작부터 완전 바닥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짜고 있으니까 약간 거기에 조금 관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이제 테라폼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뭐 해주는 S3 버킷을 하나 열어도 이제 들어가서 뭐 권한 설정하고 뭐 버킷 정책 설정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제가 필요한 게 EC2, AWS 기반으로 한다고 쳤을 때 뭐 EC2가 있고 S3가 있고 뭐 클라우드 프론츠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EC2 들어가서 CPU 그런 거 다 설정하고 메모리 이런 거 다 선택해서 EC2 오픈해놓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보안 정책 같은 거 달아놓고 SSD 버킷 설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다 까먹잖아요. 내가 어떻게 뭘 했는지. 그거를 코드로 다 짜서 한번 딱 돌리면은 딱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딱 프로비저닝이 되고 그러면은 저 내가 프로비저닝 이거를 어떻게 했었지? 그러면 코드를 보면 거기 다 나와 있고.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원래 이제 개발 서버랑 프로덕션 서버를 따로 이제 배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개발 서버 세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프로덕션 때 또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이거 관심 갖고 조금 하고 있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이쪽은 나중에 사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데브옵스잖아요. 약간 그렇죠. 데브옵스의 가장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잘 조합보다는 잘 관리하는 거 진짜 이쪽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엔드 엔지니어가 이거를 하면은 몸값이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되게 와, 해야겠다. 항상 봐야지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근처만 봐요. 그림자만 보고 있고 해보지는 않고 그거에 하면 좋다 나쁘다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영신님이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영스님은 네. AWS 쓰세요? 클라우드 네, 포메이션? 저는 거의 그걸로 합니다. 하시쿠프와 차이점은 뭐예요? 테라폼? 테라폼이랑 클라우드 포메이션 중에 이게 같은 역할을 하는 애인가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회사만 다른 거죠? 근데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또 뭐 디테일한 차이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아무래도 AWS 제품이니까 AWS 리소스밖에 쓸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테라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어디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품을 몇 개를 같이 엮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테라폼이 루비로 만들어진 걸로 알아서 고로 만들어졌네요. 아니면 고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루비가 DSL의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많이 썼다라고 들었는데 테라폼은 아니었네요. 테라폼인 줄 알았는데 고로 만들어졌네. 고가 짱입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은 게 이제 테라폼으로 그렇게 딱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테라폼을 알아야 되고 근데 테라폼으로 EC2랑 S3랑 클라우드 프론치를 한다고 치면은 S3랑 클라우드 프론치를 또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제 리소스를 땡겨다가 세팅을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테라폼 짜다가 S3 들어가서 문서 정독하다가 다시 클라우드 프론치 들어가서 문서 정독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투자할 시간이. 맞아요. 이게 데브옵스 개발자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군요. 데브옵스 개발자 한번 불러서 세나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진짜 재밌긴 한데 이거 하다가 또 이제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선택과 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이제 홀로 만드는 상황에서 데브옵스는 최소한 그냥 돈으로 퉁칠 수 있는 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렇게 빨리 만든 다음에 그걸로 회사가 성장해서 데브옵스 개발자를 뽑던가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를 더 뽑으면은 그때 내가 데브옵스를 하던가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했던 거를 시키던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꿈꾸는 거는 이제 제가 백엔드 하다가 다른 백엔드 개발자 뽑아놓고 제가 데브옵스 공부하면서 하면 되게 꿀빨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개발하다 보면은 더 재밌는 거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 뭐지? 도커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AWS 제품 중에 ECS라는 애가 또 있는데 이것도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세팅하는데 또 투자하는 시간이 한나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 인프라 쪽만 재밌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서비스 처음부터 개발하다 보면은 이 밸리데이션이나 에러 핸들링 같은 것도 다 이제 커스텀에서 제 거에 맞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개발하다 보면 재밌긴 해요. 그쵸? 그쵸. 사실 처음부터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발해가지고 이어나간다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보통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회사 가면. 그쵸. 레거시가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시작한다는 게 약간, 근데 아무튼 재밌긴 한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이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 쉬었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쉬었습니다란 말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음. 두 분은 뭐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요즘 심심했어요. 계속 뭔가 기존에 하던 것들 다 이제 좀 질리고 막 그랬는데 방금 또 재밌어졌습니다. 영수님이 IAC를 만드셔가지고 IAS. IAS? IAC IAC 아니에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맞네. 아니에요? 맞네요, 네, 맞네요. 또 음. 삶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하던 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 저는 백수잖아요. 좋게 말해서 그쵸. 프리랜서고 나쁘게 말해서 백수인데 이제 하던 일들이 조금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직전의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요즘 꿀 빨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도 오랜만에 쉴 때 만나고요. 쉬어야죠. 그렇죠. 다들 쉴 때 평화로우네요. 쉬어야죠. 한 명은 비지하고 나머지 두 명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네요. 저도 빨리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 안 진심으로 남았으니까. 바랍니다. 2주간 버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져온 얘기 해볼까요? 네. 페이스북에서 또 되게 최근에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네요. 이제 엄청 핫했던 게시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블랙 리브스 매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 운동이 IT 쪽으로 파생됐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마스터, 슬레이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지지와 반대와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금 댓글창이 엄청 파이어가 됐습니다. 요즘도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도 댓글이 달렸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나 마스터 슬레이브 같은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 글 살짝만 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의 요지는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한 것만 해도 깃허브, 캐논, 트위터, MySQL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용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깃허브에서는 벌써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꾸겠다고 최근에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비슷한 날짜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고착화된 용어를 바꾸면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걱정스러운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리아나 5 로켓 폭발 사고랑 그리고 npm 커뮤니티에서 어떤 개발자 한 분이 11줄의 코드를 지웠더니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이 난리 났던 사건, 그리고 윈도우 9 시리즈에 대한 루머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줬던 글이네요. 그렇죠. 사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례가 그 세 번째 사례인 건데, 윈도우 8에서 이제 다음 버전이 윈도우 10인데 왜 9로 안 넘어가고 10으로 됐냐면, 이제 윈도우 95이나 98을 체크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수도코드로 설명드려보자면, 만약에 버전이 윈도우즈 9으로 시작하느냐로 이제 그 95, 98을 검증을 했었다라는 루머가 돌아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윈도우 9도 윈도우 90, 95, 98의 범주에 들어가 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우리라면 그렇게 짜면 안 되잖아요, 코드를. 근데 실제로는 이음의 특정 부분을 짜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더 본질적인 걸로 코드를 짜야 하드 코딩이 아니게 되는 건데, 실제 개발은 하드 코딩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어를 바꾸는 것들도 하드 코딩이 만약에 그 용어의 부분으로 하드 코딩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딱 이거 보고 내 코드 중에 그런 게 있겠다. 그런 게 있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이 윈도우 루머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개발할 때 사실 상수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쵸.
상수를 꽤 심심치 않게 써요. 근데 상수는 진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값들이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상수임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이제 짜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 대문자로 짜던가. 네, 네. 근데 제 기준에는 저는 GitHub의 브랜치 이름은 상수예요. 특히 그치. 마스터랑 디벨롭 브랜치는 저한테는 상수예요. 그리고 윈도우 이름이면은 저한테는 무조건 상수였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개발자였으면. 그러면은 저라면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음. 특히 마스터는 진짜 이제 사실 상수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음. 하고 있고 이제 음. 실제 많은 회사들이 바꾸고 있고 아직은 음. 뭐 문제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긴 했는데 예상했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댓글 반응은 어땠어요? 댓글은 진짜 난리가 났어요. 보통 이제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을 수반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변경함으로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개발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요지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바꿀 때 그냥 뭐 컨트롤 아니면 커맨드 시프트 F로 바꿔버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뭐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값뿐만이 아니라 딴 것들도 다 연결돼서 바뀔 거니까 그게 더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하는 습관은 당연히 안 좋은 습관이고 좋은 개발자의 애티튜드가 아닌 건 아는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이 글을 작성하시면서 같이 예시로 올려준 그 아리아나 5 로켓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용어 변경이랑 진짜 완전히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리아나 5라는 로켓이 미국에서 90년대에 발사가 됐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로직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형변환에서 오버플로우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결국 로켓이 폭발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어의 변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긴 하죠. 근데 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로켓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투입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코드 리뷰와 테스트와 그런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만 실수 하나를 아무도 캐치를 못 해가지고 결국 로켓이 폭파가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100%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가지고 진짜 근데 사실 이거를 바꾸는 거에 큰 리소스를 들이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짜놓은 개발자다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코드 컨벤션 체크하는 이제 린트들 린트 있잖아요. 같죠. 네, 그리고 린트도 있고 찾아보니까 포매터도 있더라고요. 코드 컨벤션에 안 맞으면은 컨벤션에 맞게 이제 그 코드를 바꿔주는 포매터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전 세대 그 마스터, 슬레이브, 블랙리스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좀 더 올바른 용어로 지금 이제 앞으로 바꿀 용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포매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포매터로 세상에 있는 모든 코드를 검사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깜빡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발견 못해서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그 포매터를 돌리지 못한 어떤 중요한 로직이 남아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 로직이 그 로켓 폭발을 일으킨 것처럼 어디선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사실 이거는 되게 본질적으로 이게 올바르냐도 되게 가치 판단에 많은 문제이긴 하잖아요. 용어를 그렇죠. 바꾸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꾸는 게 맞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사람과 일단은 옳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논쟁이 이건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용어를 왜 바꿔야 하는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이거가 용어를 바꾸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 블랙이 안 좋은 의미고 화이트가 좋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다라는 거. 약간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꾸려고 했고, 그거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신분 차이, 격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마스터나 슬레이브 같이 뭐 중세시대에 썼었던 그러한 뭐 노예제도 같은 용어를 왜 우리가 IT 쪽에서 쓰고 있느냐라고 논쟁거리에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들을 왜 바꿔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도 않고, 다 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우리는 너무 관례처럼 쓰고 있었던 단어고, 비용적인 리스크도 충분히 있는 건데 바꿀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그런 비하 의미로 쓰고 있지도 않는 순수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가 맞는 건가? 논쟁거리도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엔 사회 현상이고 사회 현상에서 파생돼 나온 이슈 중 하나일 뿐이죠. 지금 IT 쪽에서 이 논쟁은.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사회 현상이라면은 가치 판단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비판적인 스탠스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바꾸는 거 동의합니다.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스탠스는. 그게 사실 이것들은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변수명을 바꾼다라는 거가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든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다른 용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애초에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라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 물론 옳은 일이긴 하지만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충분히 좀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장 반향이 없는 방법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웨이브가 시작된 곳은 이제 사건으로 보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올해 초였나요?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고, 되게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었는데, 미국에선 특히 많았었는데, 그 백인 경관이 그 의심되는 이제 흑인 운전사를 과잉 진압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 흑인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이 사실 범죄자도 아니었는데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되게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죠. 이게 블랙 리브스 매터 하는 운동이 됐었던 거였었고,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보면은 그 사건이 있었고, 진영으로 보면은 이제 PC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의 약자인데, 이제 이 진영에서 항상 이제 하고 있던 얘기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 사건과 진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저는 사실 제도가 현상을 만들고 언어가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6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고깃집에서 담배를 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2013년까지 카페, 고깃집, 술집에서 다 담배를 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년부터는, 2014년부터는 그런 데서 흡연 못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이란 말이 생기고 금연법이 생기면서 흡연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고깃집에서 담배 피는 거 보기 안 좋았겠죠.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냥 필 수 있으니까 폈지. 근데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간접 흡연은 안 좋은 거고, 고깃집에서는 밥 먹는 공간에서는 당연히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도가 인식을 만들 수 있고 언어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인종차별인지, 이게 왜 블랙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를 주는 거니까 쓰면 안 되는지, 사실 저희는 공감이 안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리고 만약에 어떤 멕시코 친구가 저희한테 눈 찢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는 사실 전혀 그 얘기에 공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바꿀 수 있으면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말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저 좀 더 보수적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슈들을 무작정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다 시스템을 바꾸는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뒤를 돌아보게 하고, 뭔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그쵸. 판단 기준은 여론이냐 그냥 여론이 들끓으면 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도 얘기 나왔긴 했었는데 다 좋고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말을 안 쓰면 된다라는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가 공감 안 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긴 하는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들을 다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긴 한데 뭐 약간 그러한 부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제 눈치 보듯이라는 단어는 되게 워딩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너무나도 그냥 문제가 크게 났을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모든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의 되게 그 불안감을 촉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정답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큰 회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이미 시스템은 사실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비용은 저는 이미 투입이 되었다고 봐요. 사실 GitHub가 마스터 브랜치 이름 바꿨으면 뭐 이제 말 다 한 정말 거지 뭐. 네, 더 많은 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방금 원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옳은 거니까 해야 돼. 이런 스탠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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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진 잘 모르겠네요. 어렵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 거예요, 바꾸는 게. 그래서 음. 막 깃허브에서 바꾼다, 애플에서 바꾼다. 이 바꾼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만약에 기술자가 아니면은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CTO급이나 그냥 바꾸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음.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열어서 컨트롤 시프트 F 하고 다 찾아가지고 그냥 바꾸는 정도의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바로 바꾸자, 옳은 거니까 바꾸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네.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면은 쉬운 결정을 내렸을까? 옳은 방향일지라도. 약간 근데 기업은 쉬운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저는 사실 주 맥락이거든요. 이 변화를 맞이하는 거는 사용자들이니까. 그 사용자들이 사실 IT 쪽에서는 그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를 만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피라미드처럼 계속 영향이 가서 좀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러긴 한데 이제 마루님 말처럼 사실 행위자는 쉬울 수 있죠. 사이드 하긴 이펙트가 하긴 뭐 GitHub나 MySQL에서 아무런 리스크 판단 없이 그냥 저희는 바꾸겠습니다 하진 않았겠죠? 그쵸. 뭐 아무튼 그냥 제 상상 나래였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누님 말대로 사이드 이펙트를 맞는 사람들은 기업이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겠네요. 정말. 저죠, 저. 네, 저고 저죠. 마루님이고 원노님이고. 그 영수님이 경영학과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 경영의 기억을 약간 좀 하다 음,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약간 부분이 있잖아요. CSR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영리적인 활동 추구하는 곳이 기업이 맞긴 맞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 요즘 시대 사실 저희가 경영을 배웠을 때가 한 9년 전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긴 하지만 9년 전에 되게 네. 주요했었던 맥락이 CSR을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기업이 저는 이제 비용도 생각하고 이제 혼란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 발전에 져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CSR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기업은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수도 있죠. 뭐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회공헌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긴 듭니다. 네. 가치 판단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좋은 가치 판단인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떠한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이제 뭐 마스터 슬레이브란 용어가 뭐 어떻게 바뀐다라던가 이거를 아시는 거가 있나요? 본 것 중에 팔로워 맞나요? 어, 리더 팔로워. 맞아요?
아, 리더 리더 팔로워. 팔로워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마스- 프라이머리, 마스터를- 세컨더리? 맞아요. 프라이머리, 네, 세컨더리. 맞아요. 마스터를 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 근데 그러면은 GitHub에서 메인으로 바꾸면은 이제 네. GitHub 말고 Git을 사용하는 저장소들 비버캣이나 아니면 GitLab도 메인으로 따라가는 건가? 그러니까 혹시 사실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깃허브는 사실 본질이 아니잖아요. 깃허브는 사실 깃 그쵸, 본질이 시스템을 아니죠. 네. 웹에 올리는 거고, 브랜치가 마스터인 거는 애초에 깃이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를 마스터로 만드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깃이 안 바꾸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깃이 바뀌면 깃허브나 빗버킷이나 이런 것들, 깃랩 같은 경우도 브랜치명 따라가는 거니까 바뀔 건데, 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살짝 궁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깃허브이 지금 리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렇죠. 링크 올려드릴 건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얼핏 봤을 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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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읽고 말할게요. 네. 저는 한글 아. 번역해서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깃에서 기본 브랜치를 제어할 수 있는 설정을 추가했대요. 그래서 사용자가 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28 버전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됐고, GitHub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레포지트리를 만들 때 기본 브랜치가 이제 메인으로 된다라는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깃허브이 아니라 깃에서요. Git 2.28 버전에서 그냥 마스터가 메인으로 바뀌는 결정한 건 아니고, 내가 기본 브랜치를 뭘로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Git 설정할 때 막 내 이메일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 네임이라던가 집어 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Git 튜토리얼을 할 때 막 만약에 당신이 GitHub을 사용해서 그 코드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제 그 튜토리얼 상에서도 Git init 부분을 건드려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걸 메인으로 바꾸어라 라는 것들도 이제 튜토리얼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GitLab에서는 메인 말고 뭐 리더 이렇게 바꾸면은 Git에서는 그쵸. 리더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설정 바꾸면 되고. 되게 조금 복잡해지겠다. 네. 복잡해지긴 하는데 되게 개발적인 해결 방법이었네요. 생각보다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솔루션은 뭐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을 그냥 저희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기회이잖아요. 되게 이 그렇죠. 복잡한 것들을 다시 단순하게 바꾸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개발적으로. 그래서 쉽게 더 소스트리 같은 거에서 이제 그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오픈소스 만들 수도 있고 막 자동으로 내가 레포지토리가 올라가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제 기본 브랜치를 바꿔주게 설정하는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매터도 나올 거고 분명히 나올 거고. 그쵸. 음. 개발자들은 다 귀차니스트라서 언제나 답은 찾을 거예요. 결국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웨이브네요. 지금 이게 피할 수가 이미- 없네요. 이미. 변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사실 이 이슈가 사실 오래됐던 건데 오래됐던 거를 약간 끄집어 와가지고 약간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했었던 건데 사실 그들은 다 방법을 찾고 있었었네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고. 네네. 예전에 AWS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RDS 쪽에서 애초에 마스터 슬레이브 용어를 안 쓰고 레플리카, 복제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었대요. 애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AWS에서 RDS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왜 슬레이브라는 용어를 안 쓰고 레플리카를 썼을까라고 하면서 되게 여기만 다르니까 혼동이 되게 많이 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또 알잖아요. 용어라는 건 쓰기 시작해버리는 순간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분도 이제 한 조금 쓰다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이상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적응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관용어가 바뀐다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조금 계속 불안하긴 하네요. 그렇죠. 보고 싶으면은 나무위키에 남아 있을 테니까 가끔씩 보고. 그쵸. 그거 알아요? 요즘 저희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저장 버튼이 왜 사각형의 막 그 플로피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저장 버튼이 네. 플로피 디스크 형태인지를 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플로피 음. 디스크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처럼 역사의 잔재로 남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우리가 시대를 보고 있는 거네요. 신기하네요. 오, 그럼요. 영광이네요. 이렇게 좋게 네. 바뀌는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이 아무리 크든 작든 사실 저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이제 네. 뒷말만 하면 되지. 저희는 바뀐 시스템에 적응만 하면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개발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되게 변화를 계속 있을 거라는 증명하는 거니까 되게 독특한 분야인 것 같아요. 코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데 기술은 계속 네. 발전되니까 새로운 것도 네. 봐야 되고. 아이러니하네요.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도 읽었었는데 그 어떤 거 있었어요? 개발자만큼 경력이 불필요한 직종이 별로 없다고? 맞아. 저도 네. 봤어요. 경력이 불필요하다고까지 강력하게 말하진 않으셨고 뭐라 그러셨죠? 어, 유의미하지 않다 그랬나? 유의미하지 않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경력이 연봉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 약간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경력이 많아봤자 이제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조금 더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기반 지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거일 뿐인데 대신에 그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이 그 새로운 거를 더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앞서 나가면은 내가 경력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무의미하다. 그런 논지셨거든요. 저 되게 공감 많이 하고, 좋게 보자면은, 나도 이제 그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경력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 잘 팔면은, 그것도 이제 될 수 있는 거라도 생각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음. 되게 공감 많이 했었던 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기술에 관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뭐 내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 잘 파가지고 앞서 나가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술에 관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꼭 기술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화 같은 영역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발자란 직업의 본질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코딩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인 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결론적으로 내가 컴퓨터한테 그 명령을 시키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고 사실 나와 컴퓨터와 소통 과정인데 사실 개발자라는 업도 본질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BIT 쪽의 그 전문가들과 컴퓨터 전문가가 소통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그전에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문서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따라 만드는 거가 개발자의 일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이 있었고 외주고 도급이고 하청이 하청이고 막 그런 것들 나왔었던데 지금은 뭐 에자일 나오는 것도 있고 되게 IT가 이제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돼서 개발자들은 더 많이 세상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도메인에 대한 프로그래밍 외부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아서 소통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개발자도 컴퓨터와 소통하는 거고 비컴퓨터인과 소통하는 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본질이고 능력과 이런 연륜을 통하면 이런 소통 능력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요. 좋아질 거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맞아요. 얘가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었었잖아요. 소프트 스킬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는데 사실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긴 동감입니다. 맞아요.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는 세상이죠. 소통을 그럼요. 해야 돼요. 협력을 하고요. 개발자 너무너무너무 힘드네요. 그쵸, 힘들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개발자가. 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34살에 전 개발자 은퇴할 거고 치킨집 하는 거는 성공한 삶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예. 이거 아무리 봐도 테크트리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많게. 주사위 잘못 돌렸어. 뭐 그래도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럼요. 뭐 먹고 살 수 그럼요. 있으면은 그리고 내년에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그쵸. 위안을 받으면서 네. 열심히 살아야죠. 코딩하면서 옆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예 회사에 강아지 데리고 가고 싶다. 근데 그런 복지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약간 1박 2일의 상근이처럼. 마스코트, 마스코트죠. 그쵸. 그럼 강아지가 막 예쁘게 오줌 싸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직원복지로 해결을 해주셔야죠. 그럼요. 그거는 산재잖아요, 산재. 네. 그죠? 제 잘못이 아니죠. 선택받은 거니까 더 좋아하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뭔가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저희 우리 한 되게 시간 많이 한 것 했나요? 같아요. 1시간? 네, 그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뭐 정리해보자면 그냥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문제를 파악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잘 하시고 있었네요. 그럼요. 네, 우리는 저희는 그저 제자리에서 믿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인사는 마루님이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버그